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해요. 자,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그 부등식 안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절대값 기호 기억나나요? 절대값 5는 얼마죠? 그쵸, 이거 5죠.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얼마인가요? 그쵸,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라는 걸 알고 있죠. 자, 이런 절대값의 정확한 정의는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예요. 수직선에서 거리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로 나오는 거죠. 아까 예를 들어서 절대값 5를 계산했었는데 절대값 5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원점에서 5까지의 거리가 얼마니 이런 뜻인 거예요. 원점에서부터 5까지 거리가 5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5인 거죠. 자, 절대값 마이너스 3이라는 건요. 마이너스 3은 왼쪽에 있지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수냐 음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거리가 얼마니 여기가 거리가 3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으로 나오는 거죠. 거리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양수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요거 이해되죠? 자, 절대값 x라는 건요. x가 0보다 크면 그냥 x로 나오면 되고요.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앞에 붙여줘야 얘가 양수로 바뀌죠. 아까 우리 절대값 마이너스 3에서요. 요거는 마이너스 3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주면 3이 되는 거죠. 그쵸? 우리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라고 계산하잖아요. 요런 의미인 거예요. 절대값은 거리기 때문에 항상 양수로 값이 나와야 되고 따라서 x가 음수일 때조차도 여기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서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x가 양수일 때는 고민하지 않고 그냥 x로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 부등식 풀기 전에 방정식부터 하나 풀어볼게요. 자, 절대값 x는 3. 이런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자, 이건 어떻게 풀까요?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3이 되는 곳. 거리가 3이 되는 곳 얼마랑 얼마 있죠? 그쵸? x는 3일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 3일 때도 있잖아요. 그쵸? x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푸는 거예요. 절대값 x는 3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 이번에는 이런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수직선에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수직선이 있는데 자, 거리가 3이 되는 지점이 마이너스 3하고 3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이 거리가 3보다 작대요. 그럼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절대값 1은 1이잖아요. 요거 3보다 작죠. 이 1이 여기 있는 거죠. 그쵸? 절대값 마이너스 2.5. 이거는 2.5인데 얘는 3보다 작죠. 그쵸?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3보다 작은 그런 x들을 전부 다 써주는 거잖아요. 아까 방정식에서는 정확하게 거리가 3이 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3하고 3을 써줬었어요. 근데 부등식에서는 거리가 3보다 작은 x들을 전부 다 써주는 거니까 여기 3이 되는 이 두 점을 기준으로 이거보다 안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 부등식을 풀면요. 이 부등식은 이렇게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과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보다 안쪽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바깥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바깥 부분이요. x가 3보다 큰 부분,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 여기는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쵸? 거리가 3보다 이번에는 커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절대값 x가 3보다 커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어디냐면요. 여기 원점에서 마이너스 3과 3이 있을 때 요 바깥 부분이겠죠. 그쵸? 여기 마이너스 3과 3을 기준으로 요 바깥 부분. 수직선에서 나타나는 이 부분은 절대값 기호를 나타내면 그쵸?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3보다 커지는 부분들인 거죠. 어떻게 쓰면 된다고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방정식일 때는요. 정확하게 거리가 3이 되는 곳. 그래서 두 개. 플러스일 때 하나, 마이너스일 때 하나 이렇게 썼었어요. 자, 그 절대값이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수직선상에서 3이 되는 두 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안쪽 부분이죠. 이 부분은 수직선에서 여기 3보다 작은 부분들인 거고 3보다 크다는 얘기는 아까 이 안쪽 부분이 3보다 작았다고 한다면 3보다 큰 부분은 요 바깥 부분, 요 3과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바깥 부분이 거리가 3보다 커지는 부분인 거죠. 자, 요거 이해되죠? 그러면요. 이 안에 있는 x가 복잡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이 이렇게 바뀌면요. 자, 보세요. 얘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이 x 부분은요. 항상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를 보세요. 7-2x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네모 부분의 절대값이 3보다 작대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이 네모가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면 되는 거예요. 요 네모가 뭐였어요 지금? 7-2x인 거죠.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제대로 풀어보면요. 7-2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뜻인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요거랑 똑같이 쓴 거예요. 여기 x 대신에 7-2x가 들어간 것만 달라진 거죠. 이렇게 써주고 나서 자 보세요. 절대값 기호가 지금 사라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기 x만 남겨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마이너스 7을 전부 다 빼주면요. 그쵸? 그러면 여기 7이 이렇게 지워지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그리고 이제 요 마이너스 2로 양변을 전부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돼서 x만 남잖아요. 대신에 음수로 나눠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따라서 x는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부등식을 풀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절대값을 씌웠는데 이 절대값이 3보다 작다.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마이너스 3에서 3 사이다. 그리고 나서 여기 상수들을 적절히 잘 계산을 해서 x만 이렇게 남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거나 같다라는 건 아까 수직선에서 거리가 크다는 얘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끝에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 2x-5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x-5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수직선에서 여기 마이너스 1과 0과 1이 있을 때요. 여기 이 부분이거나 이 부분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긴 는이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색칠해줘서 하는 거예요. 여기 는 따라다니면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인 거 요거 이해되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2x는요 4보다 작거나 같고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 부분이거나 또는 2x는 6보다 크거나 같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것 또는 이거로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두 개를 교집합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없어요. 이걸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부분이거나 이 부분이면 그쵸? 이거나 이거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절대값을 한 개 포함한 1차 부등식은요. 그쵸? 이거는 이 부분의 해는 요 안쪽 부분으로 이렇게 해가 써지고 요게 절대값이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바깥 부분으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a와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안쪽인지 아니면 여기 마이너스 a와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바깥 부분인지 요것만 그쵸? 부등호 방향이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요것만 잘 기억을 하면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는 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절대값을 2개 포함하는 부등식을 같이 풀어보도록 해요. 여기는 예제처럼 이렇게 절대값이 2개가 있어요. 절대값이 이렇게 2개 이상 여러 개가 나와 있으면 한 번에 절대값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절대값을 안 없애면 문제를 못 풀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이 사라지긴 해야 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절대값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절대값을 어떻게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절대값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절대값 x는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였죠. 수직선상에서.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왔냐면 x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x로 나왔었어요. x가 양수일 때는요. 그쵸?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절대값이 사라져서 x로 나오면 되고, x가 음수면 거리기 때문에 양수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그래야 얘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정의를 잘 보세요. 절대값이 사라졌어요. 그쵸? 절대값을 없애주는 방법인 거죠. 어떻게 하면 절대값이 사라져요? 범위를 나눠서 풀면 되는 거예요. 절대값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따져보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확인한 다음에 양수면 그냥 없애주고 절대값 안이 음수면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죠. 절대값을 없애주는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절대값 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져보고 각 범위에 따라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문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기 보면요,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절대값은요, 절대값 x-3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절대값 x-3은요, x-3이 0이 되는 3을 기준으로, 이 3을 기준으로요, 3보다 크면 양수죠. 그쵸? 3보다 작으면 음수고요. 얘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x-3으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x-3으로 나오는 거예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니까 그냥 나오는 거고, x가 3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는 거죠. 절대값을 사라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0이 되는 값을 먼저 찾아준 다음에 그거를 기준으로 언제 양수가 되고 언제 음수가 되는지 이렇게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요. 두 번째, 절대값 x 플러스 5가 있잖아요. 얘는 x 플러스 5가 0이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5보다 크면 양수죠. 그쵸? 그럼 그냥 x 플러스 5로 나오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x 플러스 5로 나오는 거고,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그러면 음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여기 앞에 붙여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는 3이 나왔고, 그쵸? 3이 나왔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5가 나왔잖아요. 요걸 한 번에 생각해주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수직선에다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수직선에다가 여기 첫 번째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값 3을 찍어주고, 두 번째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5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자, 지금 수직선이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뉜 게 보이나요? 그쵸? 3하고 마이너스를 이렇게 표시해주고 나면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5에서 3 사이, 여기 3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뉘죠.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눠서 풀 거예요. 자,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풀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풀 거고요. 세 번째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서 풀 거예요. 첫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두 번째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나서 답을 합쳐서 쓸 거예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요, 그러면 얘는 양수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보다 크면 양수니까 당연히 이 부분도 양수죠. 그쵸? 첫 번째 구간에서는요,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인 거예요. 그러면 절대값이 어떻게 해요? 그냥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2x-3 x 플러스 5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3x는요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어느 구간에서만 문제를 풀었어요? 그쵸?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이렇게 식이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구한 답 중에서요, 이거와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 우리 수직선에서 찾았었죠. 3보다 크거나 같은데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 1번 구간에서 답은요,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첫 번째 구간에서 해를 구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구간에서도 해를 구해봅시다. 이 구간에서는 얘는 음수죠. 3보다 작으면 음수잖아요. 얘는 음수인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니까 얘는 양수죠. 그러면 이 절대값들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에 x-3 더하기 x 플러스 5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 앞에 절대값은 음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 거예요. 정리를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1이 1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범위 안에서 얘가 되는 거잖아요. 수직선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은 범위 중에서 이 범위 중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되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겹치는 부분이 여기 보이죠? 두 번째 구간에서는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지금 세 번째 구간이 남아있어요. 세 번째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요. 그러면 얘는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5보다 작다는 얘기는 당연히 3보다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음수인 거죠. x 플러스 5도 여기도 음수고.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마이너스를 붙이고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5,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정리해주면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1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마이너스 3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세 번째 설명하는 거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이 구간 안에서 이렇게 다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이 구간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잖아요. 수직선에 표시를 해주면요. 마이너스 3분의 10보다 크거나 같은데 내가 원하는 구간은 뭐였냐면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구간이었어요. 얘는요.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없죠. 그쵸? 이 구간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내가 구한 답은 이 구간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얘는 뭐예요? 세 번째 구간은 해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 부등식을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한 번에 풀 수 없었기 때문에 구간을 나눠서 푼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답을 쓸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개의 답을 합쳐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그쵸? 내가 지금 나눠서 푸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답을 쓸 때는 이 세 개의 답을 합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동시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세 부분을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것도 역시 수직선에 나타내주면 편해요. 첫 번째 구간에서는 어디였냐면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했죠. 두 번째 구간에서는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였어요. 세 번째 구간은 해가 없었고요. 자, 이거는요.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거를 합쳐서 이렇게 답을 써준다고 그랬죠? 지금 어디예요? 0에서 3까지, 3에서 4까지. 즉 모두 다 합치면 최종적인 답이 어디가 나오냐면요. 0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를 풀면서 배웠는데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자,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먼저 x값을 먼저 찾아주고요. 그쵸? 선생님 여기 0이 되는 값을 이렇게 먼저 찾아준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생각했어요. 근데 이 범위를 나눈 다음에 어디다가 했냐면요. 수직선을 이용하면 편하다고 얘기했었어요. 수직선에다가 0이 되는 값을 찍은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줘요. 그리고 각각의 구간에 따라서 1번, 2번, 3번, 3번에 나눠서 문제를 풀었잖아요. 각 구간마다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서 공통 범위를 구해줬죠. 각 구간에 맞는 답을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요. 공통 범위를 찾아줬었어요. 각 구간에 대해서 구간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고 이렇게 세 개를 다 푼 다음에 각 구간마다 모든 부등식을 풀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썼어요? 마지막에 이 모든 답을 합쳐서 부등식의 해를 써주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수직선을 여러 번 사용했는데요. 언제 사용했냐면 먼저 범위를 나눌 때 수직선을 사용했었어요. 그쵸? 범위를 나눌 때 수직선을 사용하고 공통 범위를 찾을 때도 동시에 만족하는 곳을 찾을 때도 수직선을 나타내서 찾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합칠 때도 수직선에서 합치는 게 편해요. 그쵸? 여러 번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갑자기 수직선을 그려서 구간을 나눴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해가 돼야 돼요.